네, 뉴스회전 초대석입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재훈 기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이 막 끝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정신없이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신재훈 기자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병대원 최상병의 순직 사건과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 이런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94명 중에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그리고 무효 4표로 부결이 됐는데요. 지난해 7월이죠.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만이 남아가지고 먼저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사용을 하면서 오늘 재투표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 겁니다. 이번에 재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라는 의사를 발표했는데요. 김웅 의원, 또 안철수, 유이동, 그리고 최재형 의원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비례대표인 김금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어제 그러셨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나요? 네, 정회 상황에서 백브리핑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표 계산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좀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위원장님? 이 부결 예상을 하셨습니까? 부결은 뭐 예상을 했고요. 네. 부결은 예상을 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이제 최혜병에 대한 수사가 지연됨이 없이 공수처에서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검이 꾸려지게 될 경우 특검이 구성되는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걸리니까. 또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이 됐을 때 특검에서 사건을 파악하는데도 또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국회의사로서도 또 확정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 부분을 정쟁의 어떤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공수처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야당도 공수처를 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애초 공수처 자체는 민주당과 야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특검을 하자고 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소모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낭비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성을 할 때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거에 방점이 맞춰져야지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었고 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검이라고 하면 특별히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특검은 검사였던 변호사가 수사하는 겁니다. 검사였던 변호사가 수사하는 거고 특검은 검사였던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수사팀의 대부분은 검찰에서 수사 인력이 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도록 반대해 오던 바로 검찰에 의한 직접 수사입니다. 검찰에 의한 직접 수사라는 이 특검을 특검이란 이름으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수완박 시즌2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그것도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 기관의 수사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게 도무지 좀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될 거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최상면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쪽이 더 높기는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가 많이 미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했느냐. 공수처라는 기관은 사실 이런 특검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만들자고 했던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수처에 대한 예산,
뭐 조직 인력에 관련된 보강을 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순서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수처를 못 믿을 것 같으니 특별검사를 임용해서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특별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정말 최상병 유가족을 위하고 최상병을 위했다면 지금 그 갑자기 사건을 이렇게 받아서 수사를 그것도 굉장히 급박하게 해야 되는 특검보다는 공수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그 재적 의원 출석을 294명이 하셨고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인데요. 네. 이게 뭐 여당, 야당 몇 분이 찬성을 하시고 반대를 하셨는지는 저희가 조금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치로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탈표가 지금 적었던 걸로 보여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당 안에서도 이제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정치인이 이제 국민 여론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 특검에 대한 이런 찬성 입장을 하시던 그런 생각을 고민하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사안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완벽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실현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공수처가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많이 공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에 긴급 의원총회 했잖아요. 네. 주요했을까요?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이렇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최상병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네. 국민의 한 명이 의무복무로 간 군대에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정말 그 의혹도 많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을 제대로 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수처 입장에선 그러면 언제 특검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그럼 빨리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예를 들어 공수처의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민주당이 지금 의석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의석으로 법안을 개정안을 만들던가 아니면 우리 당과 협의를 하던가 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국민의힘도 의원총회 했지만요. 민주당도 그 의원총회 했죠? 예,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네. 안철수 의원, 아까 네. 저희가 5명이 네. 이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네.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소신껏 투표를 했다. 그리고 부결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결 입장이고 22대 때도 똑같다. 그리고 본인은 찬성하셨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네. 같은 이야기를 했고 네. 다만 이탈표에 대해서는 네. 의원들이 각각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껏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제 관건은 낙선자들이 네. 58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두 다 오실까 아니면은 어떤 표심을 보일까가 관건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출석을 했거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작 이수진 의원이 지금 한 분 안 나온 걸로 안 나온 걸로 했고 예. 그리고 아까 1시에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1시간 남겨놓고 했던 그 저희 의총에서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이 좀 주요했다. 그리고 그 당론에 따른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제 로텐더홀에서 장애 집회, 규탄 대회 형식으로 장애 집회를 하게 되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대규모 6월 1일 날 한다고 도심 들었죠. 집회를 또 네. 갖는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찬성 의사를 밝히신 것 같은데요. 찬성 의사 밝히셨던 분이 5분 계셨어요. 네. 근데 지금 표수로 보면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또 의원들을 설득하고 했던 게 유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최상병이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우리 당 의원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안철수 의원 말씀에서 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거고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그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부결이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냐.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지금 무효표만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이 표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저희 당이 지금 108석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결과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계속 장애 집회하고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선동을 하기보다는 저는 진짜 공수처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저는 이제 제가 변협에 있을 때 공수처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당시 변협의 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그때 그 변협에서 제가 유일하게 그 공수처의 설립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는 특검을 통한 낭비를 막겠다고 했는데 공수처 막상 만들어 놓고 나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게 만들어 놨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공수처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특별하면서 이렇게 매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국론이 이렇게 다퉈지게 만들고 장외에서 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공수처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좀 결자해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부족하다? 공수처 예산 1년에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작년에 한 120억 썼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배정된 것만큼 다 못 썼습니다.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기관으로 좀 민주당이 좀 이렇게 의회에서 잘 만들어주고 공수처를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좀 책임을 져줘야지. 이렇게 저는 공수처 설립되고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거 처음 봤는데 진짜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외투쟁의 대상이 돼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아니 심지어 공수처에서 얼마 전에 그 경로와 관련된 이야기도 공수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정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수처 못 믿겠다고 공수처 만들었던 민주당이 일단 믿고 좀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이 이제 경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VIP 경로설. 그럼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거를 가늠을 할 때 대통령실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눈여겨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라는 기관을 처음 만들 때 바로 그러라고 만든 기관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실까지도 수사를 하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처음에 만들 때 그 의도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작동한다면 혐의가 있다면 그 혐의에서 자유로울 곳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저는 저는 근데 이 경로설이 흘러나온 것 자체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늘 얘기하던 바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와 비슷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열심히 증거를 찾으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관 중에 하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한 사건이 딱 시발점이 돼요. 예를 들어 국가수라는 기관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국가수가 신뢰하게 된 계기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국가수가 밝혀냈던 것에서 이 국가수의 신뢰가 생겼던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계기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그 기관을 믿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이 그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공수처에겐 그런 어찌 보면 기관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흔들어대는 거는 정말 민주당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공수처가 중립적으로 잘 수사해라, 열심히 해라.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가 뭐 수사관이고 뭐고 이렇게 뭐 예산이고 법안이고 충분히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밀고 나갔다면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부결이 나거나 이렇게 또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특검이 한번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특검을 올리기보다는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적어도 민주당도 이제 수권 정당을 바라는 정당인데 그런 좀 책임 있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결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야 모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사실 부결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는지 어제 의총 때 이미 부결 가능성을 대비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22대 국회에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어떤 대통령과 또 여당이 민심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좀 세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그 공수처에서도 공지가 왔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네, 네. 뭐 이런 일이니까 당분간은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22대의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했고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태고 네. 탄핵 얘기도 끝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특검에 대해서도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인데 사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도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탄핵이 무슨 목적이 돼서 당연히 그 탄핵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특검을 이야기하고 수사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게끔 하지 못하는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외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수처가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거,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지만 생각보다 이 법치주의를 굉장히 원칙대로 해온 나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법을 공부를 할 때 제가 변호사 직업을 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릴 때 법을 공부할 때 일본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검찰이 로키드 사건에서 다나카 총리를 이렇게 수사하고 이렇게 날렸던 이러한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검찰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법조인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미 한번 그런 일을 했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우리 검찰이 정말 이러한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일을 했었다면 이제 공수처도 열심히 수사를 하다 보면 제대로 수사를 하다 보면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적어도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면 기다리면서 오히려 도와줘야지 이거를 계속 특검, 그다음에 탄핵, 이거를 무슨 탄핵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정말 이건 이 사건에 관계되신 분들, 유가족분들에게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럼 민주당이 제안하는 거 말고 우리가 수정 제안을 하면 어떠냐 그런 네. 의견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야 합의로 좀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워낙 이 특검법에 대해서 높으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럴 거라면 공수처법을 그냥 폐지하고 공수처를 해산하고 왜냐하면 공수처 1년 예산이면 특검 하나만 운영하는데 보통 25억에서 30억 들거든요. 공수처 1년 예산이면 특검 6개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예산 200억이면? 네, 200억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특검이 특검밖에 믿을 게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 감정에서 특별이라는 게 붙으면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국민의 민심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러면 그냥 이번에 그냥 이 기회에 공수처 해산하고 차라리 그냥 다 모든 이런 사안들을 특검으로 하는 걸로. 그럼 한 6개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수처 폐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국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22대 국회는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망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말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2대 국회는 좀 국민들한테 좀 이렇지 않고 좀 이제 대화와 토론
그다음에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치인들이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것, 권력을 밀어내는 것, 그것을 정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 법을 제대로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런 법치를 이뤄나가고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으로 22대 국회의원분들은 좀 여야를 막론하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